먼저 유로 양적 완화와 미국 금리 인하 둘 중에 어느 것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하고 제이슨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네, 진짜 이제 제가 언급 드리는데 네. 이건 진짜 질문이 좋아요. 이거 이 질문에 대한 의도 자체가 지금 원래 FOMC 회의 자체가 열리기 전에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어요.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유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격 형성은 통화 정책에 따라 결정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거죠. 테이퍼링이 이제 2018년도 12월에 마감이 되고 2019년도부터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스탑이 되고 원래 2분기 이상은 흘러야지 유로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유로가 지금 개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경제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수순 자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FOMC 회의 자체가 네. 너무 파격적으로 세요. 드라기 총재 발언보다. 자, 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서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기정화 사실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자체는 달러에 대한 약세를 평가하는 부분이 더 심한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어떻게 보면 7월 FOMC까지 열리는 구간 자체를 이제 기정화 사실 됐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랠리폭으로 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면은 이제 유로 통화 정책에서 확실시되는 어떤 발언 자체가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상승 랠리를 가겠죠. 달러가 반대 통화니까. 지금 드라기 총재의 발언 자체는 가정이에요.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미국은 사실상 지금 7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를 기정화 사실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달러에 대한 차트라든가 시황 전반적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달러의 하방의 코스를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관점 자체를 유지해야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이제 유로에 대한 양적 완화 추가 진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을 했다 다시 한번 채권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 자체. 이거는 사실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지만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주 포커스에 담지 못해요. 근데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화 사실이 됐고 2019년도 7월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놓인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 주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기정화 사실하고 어떤 가능성만 대두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첫 번째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달러 차트에 대한 중요한 이 지지 이탈에 대한 구간 자체가 형성이 이미 되었어요. 그럼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만한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FOMC의 무게를 좀 더 두는 게 좀 더 현명한 답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의 양적 완화와 미국 금리 인하 둘 중에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사실 가능성일 뿐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7월 인하 가능성을 사실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또 안토니오 리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미니 유로 현재 1.1363 매수 1계약 홀딩 중입니다. 1.1600까지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자, 단가 한 번만 다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네, 1.1363에 한계약 홀딩 중이고요. 1.1600까지 가능할지 여쭤보셨네요. 네. 지금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무난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난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달러에 대한 조정폭이 한 차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단가 자체를 확인해 본다면은 그렇게 위험한 단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일목이죠. 예, 일목의 상단에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거 저항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냥 꾹 잡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6 그 목표치를 보시는 것 그 이상에 대한 구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점 자체가 이 구간대에서 보게 됐는데 달러 인덱스 위치 값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기준선에 맞춘 위치 구간에서 매수를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요. 그러면은 이번 일목균형표상 이제 저항 구간대를 맞고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한 달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추가적으로 수익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단가 자체가 이제 안토니오리 님 네. 자체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뭐 본절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지만은 문제 자체는 이제 이탈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은 손절 처리를 해야겠죠. 당연스럽게 손절 처리를 해야 돼요. 리스크는 언제나 있습니다. 리스크는. 근데 추가적인 추세 자체가 이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린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추가적인 단기 추세선이 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토니오리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이탈 나오면 손절을 하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